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자, 우리 이제 2차 대비 면접이에요. 문제로 정복하는 면접인데요. 이제 면접이 점점 막 어려워지기도 하고, 원래도 조금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책,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 막 이런 거 얘기하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공부 그렇게 했는데 공부한 거 안 나오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커버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커버를 하냐면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공부하고 가고 뭐 이렇게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이제 교육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나, 이런 관점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면 주변적인 거는 유추해서 답할 수가 있어요. 커버할 수 있는 것까지는 직접 다 커버를 하고요.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지식의 구조라고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식의 구조를 공부를 딱 하고 나면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거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접하게. 자,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함을 시키면서도, 그죠? 한계가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포함시키면서도 우리가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다 보면, 이제, 생전 처음 보는 게 나오다. 이런 거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일단 답할 수 있게끔, 그거를 좀 목표로, 수업을 하려고 해요. 자, 오늘 배우실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일단 오늘은, 사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구상 하나, 즉답 둘, 구상 하나, 즉답 둘, 이렇게 해서, 요거 제작한 영상 사례를 좀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요거 전사 자료 다 드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전사 자료가 다 있는 거고, 구상 하나, 즉답 둘, 이런데 요건 이제 기출 중심으로 구성을 했는데, 기출 중에서 좀 너무 어렵다 싶었던 것들, 그거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문제들은 어려우면서도, 아직까지도 기출이지만은 올해도 이게 적용될 만한 원리들을 갖고 있는 거, 요런 거 중심으로 해서, 구상 하나, 즉답 둘, 이렇게 두 사람 거고, 내용, 이제 문제도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사례 1 한 분, 사례 2 한 분,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른 사람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이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자체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발표하는 태도나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 자체도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아마 이제 조금은 응용 문제나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도움이 되실 거고, 요번에는,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제작한 영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는 뭐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못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저도 좀 했고요. 제가 이제 해설도 해드리겠지만은 요 녹화하면서 제가 이제 그것도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전문가분 계세요. 다른 전문가분 이제 뭐 출제위원급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얼굴을 노출하시면 좀 안 되는 관계로 목소리로 코멘트한 거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합격자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또 합격자, 문제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합격자가 한 거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제작한 게 아니고 제가 문제를 드리고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하면 합격하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면접 첫 시간이니까 면접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거는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면접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면접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그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면접의 특성에서. 그리고 이제 내용이 사실은 조금 많은 게 주제별 면접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도 보고 요건 다음 주에도 볼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 면접 이론은 뭐 사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만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분량이 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지금 1차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막 키워드 외우고 막 다 외우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나올 만한 것들을 한번 보고 간 거랑 안 본 거랑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가능하면 좀 많이 다뤄드리려고 해요. 근데 너무 많이 다뤄드리면 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줄이면서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사론, 우리가 교사론 중요해요. 어떤 교사가 될 건지를 보는 거니까. 교사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건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된 걸로 해서
놀이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는 또 놀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관찰은 왜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2019 개정 놀이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추려서 면접에 맞게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와 교사. 이것도 또 교사론하고 관련이 있긴 하지만, 교사하고 유아하고 어떤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나 이런 것도 한번 봐놔야 되니까 계속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아생활지도의 영역도 되게 많은데 유아생활지도 다음 주에도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일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습관도 있고 다문화 가정 유아도 있고 한부모 가정 유아도 있고 막 굉장히 다양한 유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정리를 딱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유치원과 지역사회의 연계 교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핵심적으로 몇 개만 딱 제가 딱딱 추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는 또 지금 코로나니까 중요하잖아요. 코로나19하고 수업 운영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이제 봤어요. 우리 뭐 원격 수업도 있고 사실 되게 중요한 거 더 많은데 그거 이제 다 다루기는 좀 그러니까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다루고요. 다음 주에 또 나머지 어쩌면 이거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더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한번 본 게 나오면은 좀 좋으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출문제 예시를 좀 볼 건데, 요거 이제 기출문제, 시도별 기출문제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대표적인 문제 조금 추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책 강의는 제가 따로 또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면접에서도 시책은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짜 요약했어요. 여기다가는 시도별 시책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묶어가지고 요약만 제가 좀 해드렸고, 이 정도 공부에서는 이제 시책은 커버가 안 되니까 시책 강의를 따로 떼가지고 제가 전국의 그런 이제 선생님들 시험 보시는 그런 지역별로 제가 나눠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다음번 시책 강의 때는. 자, 오늘은 그래도 면접이니까 시책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요거 간략한데 이것만으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오늘은 면접하고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 시도가 어떤가 요거 좀 보시라고 파악하시라고 이렇게 넣었고요. 시책은 따로 또 보셔야 돼요. 이 정도 갖고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건 그래도 중요해요. 우리가 시책을 공부하는데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이거 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큰 틀을 알고 세부적인 걸 봐야지 큰 틀을 모르고 세부적인 것만 막 외우면 도대체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을 알고 세부적인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면접과 관련해서 선생님들 시도를 파악하신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시책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의 면접 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상형 하나, 즉답형 2개 이렇게 제가 문제를 냈는데요. 요거는 진짜 구상형은 선생님들께서 구상을 해주세요. 사실 이제 1차 발표가 나면 이제 선생님들 시도별로 구상 시간이 몇 분이고 문제가 몇 문제고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그냥 이제 대체로 지금은 평균 잡아서 해보시면은요. 구상은 한 10분, 15분 요 정도 구상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처음이라 나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한 30분 구상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보시고 즉답형은 진짜 이제 문제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강의에서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다 보여드리진 않을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구상형은 출력해서 진짜 구상을 해보시고 즉답은 정말 그 자리에서 보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상, 즉답 해서 시도별로 시간은 좀 다른데 한 10분에서 15분 그 정도 안에 답을 다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구상, 즉답 합해서 이게 이제 어떤 시도는 구상 몇 분, 즉답 몇 분 이렇게 나눠서 주는 데도 있어요. 나눠서 주는 데도 있고 합해서 주는 데도 있고 10분인데도 있고 좀 길게 15분인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수도 조금 차이는 있어요. 구상 둘, 막 즉답 둘 이런 데도 있고 구상 하나, 뭐 즉답 하나 이런 데도 있고 시도별로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일단 구상 하나, 즉답 하나, 즉답 둘 이런 식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과제를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에 요거 면접 모범 사례 제작 영상을 보고 전사자료 요거를 이제 좀 가지고 할 건데요. 일단 이제 사례 1부터 보실게요. 구상형 하나, 즉답형 2개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자, 구상형은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나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10분 내에 구상하기 조금, 그죠.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설이나 뭐 인력 이런 걸 줬어요. 이게 수업 실현하고 좀 다르죠. 수업 실현에서는 수업 구조적인 거 이런 걸 줬어요. 수업 목표, 그다음에 주제, 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본 거고요. 자, 면접에서는 수업이 나와도 어떻게 나옵니까?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운영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학습 이론적인 측면의 수업이 아니고 요거는 학교 행정이나 학교 운영 이런 측면에서 면접 문제가 나오는 거죠. 면접은. 왜냐하면 우리가 교사로서 수업의 전문성, 교수학습 이론을 알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뭐도 중요해요. 우리는 행정가로서의 교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뭐 조직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병설 유치원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막 유아들 놀이는 이렇게 해야 돼, 영역은 어때야 돼, 뭐 실외 놀이시설은 어때야 돼, 이런 환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주어진 현실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옆반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옆반 선생님 관계는 묻지 않고 있지만은 어떤 면접 문제에서는 또 선생님들 조직 생활하면서 선생님의 그 동료는 뭐 성격이 어떻고 막 이런 것도 또 예시해가지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실현하고는 또 다른 거라는 거죠. 교사로서의 태도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직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요 행정 조직의 한 명으로서 어떻게 그 기관 운영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보시면은 바깥놀이, 유아중심적인 바깥놀이 2019 개정 놀이과정이 좀 반영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유치원의 지금 현 상황, 유치원의 현 상황, 진짜 유치원에 가면 맞닥뜨리는 상황이에요. 유치원의 시설 제약 조건 있죠. 학부모님 요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여기 지역사회 여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요. 선생님의 근무 여건 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자, 요렇게 제한 조건이 있을 때 선생님은 요런 제한 조건 하에서 유아 중심적인 바깥놀이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모범 답안이니까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요, 막 시설을 뜯어 고치고 막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선생님은 막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무슨 시설을 확충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는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처음 초임 교사가 가가지고 막 시설을 확충하고 뭘 짓고 막 이런 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설 내에서 현명하게 조화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구상형 문제, 이렇게 좀 길어요. 구상형 문제는 좀 구조가 복잡합니다. 상황을 주고 어떻게 할 건지 이따가 좀 보도록 하시고요. 자, 즉답형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즉답형은 이제 바로 문제를 받는 건데, 문제를 읽어주는 데도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안 드리고 그냥 읽어주면서 대답해라 이런 데도 있고요. 대부분의 지역은 근데 읽어주진 않고 이렇게 문제 적은 거를 책상 위에 놔둬요. 그래서 그때 딱 보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답형도 뭐 쉽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그렇죠? 혁신교육, 서울 지역의 혁신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진짜 묻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 시책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혁신교육이 뭔지 일단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즉답형이라고 너무 쉽고 막 구상형은 어렵고 이런 건 아니고 즉답형도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딱 받으시고 생각이 안 나면 잠시 생각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시고 조금 메모하시면서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자, 즉답형이고요. 그 다음에 즉답형 하나 더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학부모의 상황, 학부모 상담 일지고 학부모님을 상담을 진짜 해보는 거죠. 그죠? 학부모님하고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학부모 상담,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유아 지도 이런 거는 또 시험에 또 한 번씩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요거 3개 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문제 설명만 드렸고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